동해 심해 수심 400m. 그날 전 세계 감청망이 3초간 멈췄습니다. 아무런 폭음도 진동도 없었지만 바다는 움직였고 그 침묵 한 줄이 세계의 군사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한 영국인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호크. 그는 25년간 핵잠수함을 지휘했던 냉정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바다에서 그는 자신의 교과서를 찢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진실을 들어보시죠. 함선 두 척 실종. 수심 214m. 교신 두절 48시간째. 마지막 신호는 단 한 단어였습니다. 컨택트. 그게 전부였죠. 나토 긴급 암호가 제 휴대폰을 깨웠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호크, 영국 왕립해군에서 25년간 핵잠수함을 운용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개발 정보 때문에 파견된 겁니다. 브리핑룸에서 받은 자료에 한 문장이 박혀 있었죠. 한국이 핵추진잠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안에요?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20년은 벌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조선소에서 본 설계도는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소음 그래프를 봤을 때 손이 떨렸죠. 영국 최신함보다 낮은 노이즈 레벨.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날 이후 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함선 두 척 실종. 수심 214m. 교신 두절 48시간째. 마지막 신호는 단 한 단어였습니다. 컨택트. 그게 전부였죠. 나토 긴급 암호가 제 휴대폰을 깨웠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호크입니다. 영국 왕립해군에서 25년간 핵잠수함을 운용했습니다. 수심 200m 아래의 침묵을 읽는 것이 제 직업이었죠. 심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태평양 서부 해역. 함선 두 척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나토 정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북한의 핵잠 개발 보고서가 떴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죠. 핵 억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아시아 수중 억제력 분석 임무. 25년 경험자로서 제가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극동으로요. 브리핑룸 스크린에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한국이 핵추진잠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그건 농담이겠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원자로 설계, 방사선 차폐, 추진 시스템, 냉각 루프. 그리고 수십 년의 운용 노하우가 필요하죠. 기술 격차만 해도 최소 20년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적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원자로 허가는요? 조선 인프라는 충분합니까? 설계 경험은요? 모든 항목에서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만 있다. 현실성은 없다. 10년이라니 그건 정치인의 말이지 기술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방산 전시회장. 거대한 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철과 기름의 냄새 속에 한 나라의 의지가 끓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장영실함 설계도. 단순한 개념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축소 모형이 조선소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선체 곡률이 정확했습니다. 압력 내구성 계산이 완벽했죠. 정숙화 기술이 예상치를 초월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해양공학의 언어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도면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도와 계산만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던 겁니까? 제 25년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소음 데이터 그래프. 노이즈 레벨이 영국의 최신함보다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재래식 잠수함의 소음 수치가 핵잠보다 낮다는 건 상식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이 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어진 영국 함정의 소음 곡선. 그 아래 푸른 선으로 조용히 흐르는 한국 함정의 침묵.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모든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의 바다는 나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상식까지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 적혀있던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계도엔 두려울 만큼의 질서가 있었다. 바다는 과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내일 아침 저는 조선소로 갑니다. 실물을 봐야 합니다.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요. 그날 이후 나는 보고서의 첫 줄을 지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요. 새벽 6시. 거제 조선소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죠.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장보고 쓰리 장영실함이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엔진 진동이 발밑에서 울렸죠. 철과 기름의 냄새 속에 한 나라의 의지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부 통로를 따라서요. 이건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안내를 맡은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단순한 재래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체 중앙부. 그곳에 AIP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대기 의존 추진. 산소 없이도 작동하는 엔진이죠. 그런데 그 옆에 리튬 배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IP와 리튬을 함께 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주 자망이 가능합니다. 3주.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국 재래식 잠수함은 2주가 한계였습니다. 그것도 최적 조건에서요. 3주라니.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 내부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죠. 모든 계기판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선 하나 삐져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건 정밀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호크 씨,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언어엔 자만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이 있었죠. 핵 추진과 재래식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핵은 에너지를 폭발로 만듭니다. 우리는 숨으로 만들죠. 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숨으로요? 그렇습니다. AIP는 숨을 참는 기술입니다. 리튬은 그 숨을 더 길게 만들어주죠. 핵은 뜨겁습니다. 우리는 차갑습니다. 은밀함을 무기로 삼는 거죠. 은밀함을 무기로 삼는 나라. 이건 군사 기술을 넘어 문화였습니다. 실험을 보여드릴까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조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 축소 모형이 잠겨 있었습니다. AIP 구동 테스트였죠.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진동 수치를 보니 0.02 이하였습니다. 인간 귀로는 감지 불가한 수준이었죠. 이 정숙함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완벽한 침묵이란 전쟁에서 신의 영역입니다. 적이 당신을 들을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진동이 사라진 순간 제 심장 박동만 들렸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소음이라면 한국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면서 제 내면이 흔들렸습니다. 올드 패션이라 불리던 재래식 잠수함. 저는 그걸 과거의 유물로 봤었습니다. 핵 추진이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핵이 모든 것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기술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재래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했죠. 더 조용하게, 더 오래, 더 정밀하게요.
리튬의 빛은 차갑지만 그 속엔 불타는 집념이 있었다. 저는 또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장영실함이 석양빛에 검게 빛났습니다. 거대한 철의 침묵이었죠. 은밀함이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지배할 것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단순한 조선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바다의 어둠을 빚어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내일 저는 청와대로 갑니다. 핵추진 잠수함 계획 브리핑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이 정도라면 핵추진은 어떻습니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드워드 호크가 외국인 참관자로 초대받았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10년 내 내척 건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지만요. 10년?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프랑스가 바라쿠다급 개발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영국 드레드노트급은 20년 프로젝트였죠. 그들은 늘 그렇습니다. 꿈을 말했고 나는 수학으로 부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계했습니다. 이미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3D 모델링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선체가 회전했습니다. 원자로 위치가 표시되었죠. 냉각 루프가 푸른 선으로 흘렀습니다. 추진 시스템, 제어 시스템, 방사선 차폐막까지요. 이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죠. 저건 현실이었습니다. 개념도가 아니라 설계 완료본이었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다. 그러나 기술의 언어로는 단지 한 세대의 맥박일 뿐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소형 경수로 방식입니다. 열출력 200메가와트급. 농축도는 국제기준 이하로 설계했습니다.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사선 차폐율 99.8%, 여료율 34%, 냉각 안정성 이중 루프 설계. 모두 국제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원자로를 국가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설계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젊은 과학자 한 명이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안전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원자로는 자연순환 냉각이 가능합니다. 펌프가 고장나도 노심이 녹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이 안전을 보장하죠. 물리 법칙이 안전을 보장한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건조 일정이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입니다. 조선소는 준비되었습니다. 원자로 설계는 완료됐죠. 이제 연료 공급 문제만 남았습니다. 연료. 정치의 영역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외교였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으로 해결합니다. 단계별 검증, 상호 감시, 국제기준 준수. 그렇게 신뢰를 만들 겁니다. 신뢰. 그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의 음률로요. 그들의 모니터 속엔 꿈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의지가 있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죠. 3D 모델이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바다에 새긴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들을 따라오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먼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제 내면이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회색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렀죠. 저 강이 바다로 흐릅니다. 그 바다 아래로 이제 한국의 핵잠이 내려갈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결심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나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10년 후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조선국이 아니라 해양 강국으로요. 그날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확신했다. 심해는 이제 한국의 것이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동해. 새벽 3시 40분. 군항에서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한 척이 출항했습니다. 장보고 -III급 AIP와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최신함이었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동일 표적을 탐지하고 접근하고 이탈하라. 저는 작전 지휘함에 탑승했습니다. 목표 설정 완료. 수상 고속함 한 척, 시속 35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손아실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추적 시작. 재래식 잠수함이 잠항했습니다. 수심 150m. 저속 모드로 접근했죠. 소나 화면에 표적이 잡혔습니다. 거리 12km. 완벽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은밀함은 완벽했습니다. 적은 우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전속으로 전환합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배터리 출력이 최대치로 치솟았죠. 표적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km, 8km, 6km. 그런데 배터리 잔량 68%.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겨우 40분 지났을 뿐인데요. 계기판에 바늘이 떨렸습니다. 심해가 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속 유지 시 2시간 한계입니다. 손아실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2시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표적을 추적하고 사격 위치를 잡고 이탈하기엔 빠듯했습니다. 만약 표적이 더 빨라진다면요? 만약 추격이 길어진다면요? 곡선은 무정했습니다. 시간이 적에게 가세했습니다. 저속으로 전환.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소모가 줄었죠. 하지만 표적과의 거리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12km, 15km. 은밀함은 완벽했다. 그러나 속도는 정이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함은 귀향했죠. 저는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핵 추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표적, 같은 거리, 같은 조건. 하지만 이번엔 핵 추진 가정치를 투입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고속 유지 가능. 소음 관리 가능. 표적 접근 성공. 사격 위치 확보. 이탈 성공. 성공률이 3배 상승했습니다. 고속이 지속되자 전장은 지도를 바꿨습니다. 바다는 지치지 않는 자의 바다다. 제 독백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엔지니어와 전략가들이 모였죠. AIP 성능은 더 올라갑니다.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속도의 신은 핵 추진의 편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밀함은 칼날이고 속도는 팔이다. 팔이 없다면 칼은 떨어진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략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래식은 매의 눈입니다. 핵 추진은 독수리의 날개죠. 정확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작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그어졌습니다. 핵잠의 가정 경로였죠. 직선이었습니다. 이탈 속도가 빨랐습니다. 푸른 화살표도 그어졌습니다. 재래식의 경로. 곡선이었습니다. 우회가 많았죠. 배터리 경고음은 시계의 초침처럼 잔인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북대서양. 저수온층에서의 추격전. 저는 재래식 잠수함 함장이었습니다. 러시아 핵잠을 추적했죠. 실패했습니다.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핵 추진은 힘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끝없이 쓸 수 있는 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영국 장교였습니다. 재래식을 찬양했죠. 조용함이 곧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은밀함만으로는 아슬아슬했습니다. 속도는 생존이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억제의 정의 발견 전 사격 후 이탈. 그리고 한 줄 더. 나는 이제 속도의 편에 선다. 나는 오늘 재래식의 미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핵의 숙명을 인정했습니다. 진수식 전야. 거제 조선소의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가판이 젖었죠. 용접 불꽃이 빗속에서 별빛처럼 흩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조선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밤은 일한다. 낮보다 치열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강철이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의 작곡가는 엔지니어였죠. 용접기 불빛 아래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엔 피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죠. 장보고 -III 배치 -II. 장영실함. 거대한 선체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 철의 침묵이었죠. 내일이 진수식입니다.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장영실함이라는 이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전쟁을 멈춥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과학으로 전쟁을 멈춘다. 무기로 평화를 만든다는 역설. 하지만 그건 역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장영실은 조선시대 과학자였습니다. 양반이 아니었죠.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으로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술로 바다를 넘습니다. 장영실. 이름 하나가 공학과 역사 사이를 다리로 잇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전투체계실이었죠. 스크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국산 센서, 국산 소나, 국산 전투체계. 모든 게 한국산이었습니다. VLS 연동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가상 표적이 나타났죠. 수상함 한 척, 거리 45km. 사일런트 모드 작동. 그가 말했습니다. 함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죠. 스크린에만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표적 추적, 사격 재원 계산, 발사 준비. 그리고 화면에 작은 X 표시가 찍혔습니다. 가상 격침. 침묵 속의 전파였습니다. 소리 없는 승리였죠. 기술이 완성되면 소리는 줄어든다. 침묵이 곧 완성의 증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작은 X표는 한 나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정숙함의 합창이라니 역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제 독백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다음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 장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함대 편성도가 펼쳐졌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군수보급함, 독도급 상륙함. 그리고 중앙에 장영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핵잠 도입 시 이 편성이 완성됩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항로 보호, 원양 투사, 전략 억제. 하나의 루프로 연결됩니다. 지도 위에 화살표가 국격으로 보였습니다. 파란 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패곡선이었죠. 국가는 군함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는다. 억제로 시간을 산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항이 아니라 항로를 지배하는 국가. 메모를 이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장영실함의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검은 강철이 금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25년간 영국 왕립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았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영국인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기술 앞에 경례한다. 제 내면이 선언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공구가 들려 있었죠. 그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뜨겁게 만들어지지만 국격은 차갑게 다듬어진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적었습니다. 장영실함 자주국방의 첫 성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죠. 용접 불꽃이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바다에 경례했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내일 진수식입니다. 장영실함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철의 침묵이 물의 침묵과 만나는 순간이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외교 회의실. 서울 중심가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핵연료 공급 및 농축 제약 조항. 기술은 당신들이 하되 연료는 규범을 따르셔야 합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였죠. 규범은 바위였다. 그러나 물은 바위를 뚫는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죠. 외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엔진은 준비됐다. 이제 연료의 정치다. 제 내면이 말했습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4시간 동안 같은 말이 반복되었죠. 규범, 투명성, 검증, 신뢰. 단어들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국방위원회 브리핑이 있었죠. 예산 추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내척 건조 비용 15조 원. 수명주기 관리 비용 추가 8조 원. 폐기물 처리 시설 3조 원. 총 26조 원. 비싸고 위험합니다. 반대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해군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비용을 말했고 나는 값비싼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억제력이 무너지면 전쟁 비용은 그 100배입니다. 장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역 장성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죠. 미래의 장례비가 더 비싸다. 그 한마디가 호를 멈췄습니다. 의원들이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말은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엇갈린 목소리가 들렸죠. 찬성의 낮은 톤, 반대의 높은 톤. 우리는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청구서는 전쟁에게 보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연료 공급이었습니다. 단계별 검증, 상호 감시, 국제기준 준수. 프레임을 짜는 작업이었죠.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동맹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타임라인이었죠. 1단계 설계 공개 및 검증. 2단계 연료 공급 및 봉인. 3단계 건조 과정 상호 감시. 4단계 운용 후 투명성 보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표에 거래를 하십시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연료는 단계별 검증으로 가되 전력화는 중단 없이 진행하십시오.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맹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래의 언어로 바다를 설득할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보와 산업 동시 이익의 계산표가 굴러갔죠.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의 교환이다. 제 독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식당으로 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뉴스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국제 고리 프레임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죠. 포기요? 우리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멈출 순 없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먹었죠. 당신들이 포기하면 심해는 텅 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해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로했지만 단단했죠. 일주일 후 합의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연료 투명성 자체 설계 패키지, 초도함 일정 유지, 6년 내 바다에 띄우는 목표 재확인. 회의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30년 초도함 진수, 2032년 2번함, 2034년 3번함, 2036년 4번함. 우리는 문턱을 넘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꺾을 뻔했지만 참았죠. 지도 위에 문턱이 사라졌습니다. 항로만 남았습니다. 문턱 위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속도를 올렸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 잔교 끝에 섰습니다. 검은 선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영실함이었죠. 내일 또 용접이 시작될 겁니다. 멈추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연료는 정치였고 기술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새벽 6시. 거제 조선소 진수식 현장이었습니다. 푸른 안개가 바다를 덮었습니다. 슬리베이 위에 거대한 선체가 서 있었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초도함. 암호명 블루 사일런스. 바다가 숨을 들이켰다. 제 내면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군 제독, 국방장관, 조선소 직원들. 하지만 모두 조용했죠. 이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진수 준비 완료. 작업 감독이 보고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리베이를 따라 미끄러졌죠. 리튬과 원자로의 조화가 비처럼 흘러갔습니다. 검은 철의 거인이 바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중력이 당겼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그리고 쿵. 함체가 물에 닿았습니다. 단 한 음이었습니다. 그 한 음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은 숨을 쉬지 않지만 오늘은 들숨을 삼켰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선체를 감쌌죠. 함이 떴습니다. 바다 위에 검은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금속이 바다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피 대신 빛이 흘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물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은 숨을 멈췄다. 제 독백이었습니다. 작전 지휘함으로 이동했습니다. 글로벌 관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미국 정보망 수신 완료. 손아실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관측함 데이터 수신. 중국 원양 감시 시스템 반응 확인.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노이즈 레벨 0.4. 측정 불가 영역이었습니다. 수치가 침묵했다. 그게 승리의 신호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조용한 폭풍이 지났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군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죠. 작전명 블루 사일런스. 참모총장이 발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 개시 D-0. 스크린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동해 수심 곡선이 하나의 파도로 움직였죠.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작전 해역이었습니다.
푸른 점이 찍혔습니다. 초도함의 배치 예정 위치였죠. 지도는 이제 경계가 아니라 항로였다. 제 내면이 말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함이 세계 질서를 바꿀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총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저 바다 아래로 블루 사일런스가 내려갈 겁니다. 침묵 속으로요. 정숙함이 이렇게 우렁찰 줄은 몰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초도함이 암벽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석양빛에 반짝였죠.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진수식 때 봤던 그 기술자였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의 무게였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구의 심장은 이날 한국의 해안에서 한 박 더 뛰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왕립해군 함장이었다. 오늘 나는 그 모든 칭호를 벗는다. 이제 나는 바다의 증인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졌죠. 침묵은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지배의 서명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블루 사일런스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3개월 후면 작전 배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나는 심해의 침묵에 경례했다. 노트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해 심층 작전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극비 문서였죠. 미확인 추적 신호 3건. 모두 식별 불가 판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식별 불가. 그 단어가 곧 성공이었습니다. 블루 사일런스가 동해 수심 300m 아래를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죠. 억제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된다. 제 독백이었습니다.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방 해역 상공 정찰기 경로 변경 확인. 북한의 정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동해 중부 해역을 회피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도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무리셀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 국제 해군 전략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제목은 블루 사일런스 독트린이었습니다. 제가 공저자로 등록되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정점이었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K 모델 잠수함 전략. 스크린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설계 철학, 정숙성 데이터, 작전 개념. 모든 게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참조한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해군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흔들었습니다. 제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이 교과서를 바꿨다. 6개월 후. 서울 해군 박물관이었습니다. 새 전시관이 열렸습니다. 장영실함 모형이 중앙에 놓였죠.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죠. 아저씨, 이게 한국을 지킨 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이건 침묵으로 노래한 나라의 심장이다. 소년이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긴 전쟁의 끝을 정의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전시관을 천천히 걸었죠. 설계도, 사진들, 엔지니어들의 증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패널 앞에 섰습니다. 억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죠. 제가 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억제란 공포를 주는 힘이 아니다. 공포조차 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다.
침묵 속에서 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죠. 집에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모두를 조용히 따르게 한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제 지도에서 삭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제국의 교관으로 살았다. 지금은 한국의 학생이다.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심에는 말이 없다. 대신 역사를 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렀죠. 그 바다 아래 블루 사일런스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낮은 엔진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죠. 나는 한평생 바다의 소음을 분석하며 살았다. 그러나 한국은 나에게 정숙함이 가장 강한 언어임을 가르쳤다. 그들의 조선소는 공장이 아니었다. 그건 사상의 요람이었다. 이제 심해의 침묵은 그들의 국가 찬가가 되었다. 나는 영국인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만큼은 한국의 바다에 경례한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평화를 보았다. 저는 바다를 향해 경례했습니다.